땅 사고 농막 짓고 5도 2촌 하다가 결국 기촌하기로 결정. 그럼 전원주택 지어볼까? 2억으로 전원주택 짓기 가능할까? 내가 직접 집을 지을 수는 있을까? 그 두려웠던 일을 해내고만 사연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촌의 내집 짓기 김혜정입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내집 짓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1년, 그러니까 14년 전만 해도 1억으로 내집 짓기가 대유행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2025년, 지구 반대편은 전쟁 중이고 유가는 나날이 상승하며 그에 따라 자재비도 인건비도 상승합니다. 한번 오른 물가는 절대 떨어질 줄 모르죠. 그러니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인 것처럼 오늘이 물가가 가장 저렴한 날일 것입니다. 2023년 저는 2억으로 내집 짓기에 도전했습니다. 사실 시작 목표가는 1억 5천이었습니다. 하필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는 바람에 눈물을 흘리며 35% 높여 책정하게 되었죠. 물가 떨어질 날을 기다리며 차일피일 미루기보다 전세금 뺀 돈으로 공사 자재 물량 확보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철근도 미리 사고 레미콘 값도 미리 치르면서 말이죠. 그 덕에 확실히 비용 절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한 캠핑은 우리 가족을 매주 자연의 품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긴 캠핑 생활에 지쳐갈 즈음 풍광 좋은 곳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나더라고요. 그 무렵 유행했던 1억으로 내 집 짓기에 너무너무 동참하고 싶었는데 집 지을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 그저 싸게 나온 시골 땅을 사서 5도 2촌 하며 살아보자는 소박한 꿈을 품게 되었고 2012년 하천에 땅을 샀습니다. 이듬해 봄 농막을 짓고 8년간 행복한 5도 2촌을 하다 이 좋은 곳에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또 다른 꿈을 품고 2022년 급기야 집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내 집을 내가 직접 짓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설계입니다. 말이 거창의 설계이지 제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 중 몇 분은 이미 머릿속에서 집을 수백 채는 짓고 허물었을 겁니다. 2층으로 지을까? 거실창은 얼마나 크게 할까? 방은 3개는 있어야겠지? 현관 말고 주방 쪽도 출입구를 넣어야 할 거야. 지붕은 어떤 타입으로 해야 할까?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넣어야 할 것도 많겠습니까? 저 역시 그랬거든요. A3 사이즈 방안지를 사서 100대1 스케일로 설계를 해보는 겁니다. 가구와 전자제품들의 사이즈를 적어두고 배치까지 해가면서 아주 상세하게 도면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덜어내기입니다. 중정도 넣고 싶고 천창도 내고 싶고 땅도 넓은데 굳이 2층도 만들고 싶죠. 하지만 넣고 싶은 거 다 넣으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전원주택 평수 넓어지면 짐이 되거든요. 도시와 달라서 시골집은 면적을 100%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시골집 30평은 서울집 40평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집은 35평입니다. 35평을 완벽하게 사용하고 있죠. 아주 넓고 큽니다. 서울 아파트 50평대와 맞먹을 만큼이요. 대충 감이 오시나요? 하자를 유발하는 구조와 시설물은 가급적 피하시고 처음 1년 예쁠 것 같은 불필요한 구조들도 고심해서 덜어내세요. 심플한 구조, 단순한 디자인이 하자 없는 집의 기본입니다. 어느 건축가의 심오한 디자인을 원한다면 설계는 건축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상 이상의 설계비를 지불하게 될 겁니다. 그 비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지역별, 건축사무소별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산 잡을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접 설계한 내용을 건축사무소에 주고 설계도서 작업과 인허가를 포함해 300만 원에 계약을 했고 중간에 설계 변경이 있어서 추가 150만 원을 지불해 건축사무소에 총 45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직접 하면 여기서도 대략 1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네요. 지었다 허물기를 수차례 반복해 내부 설계를 마쳤다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모든 건축 박람회장에 찾아가세요. 전원주택 짓기 전 꼭 해야 하는 것 그 두 번째는 건축 박람회 섭렵하기입니다. 계속 얘기했듯 저는 인테리어 경력만 20년입니다. 그 경력으로 내 집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직접 짓기로 마음을 먹기는 했는데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박람회장을 돌며 공부를 좀 해야 했습니다. 인테리어와 건축은 엄연히 차이가 있으니까요. 집을 목구조로 지을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을지, ALC 블록 구조로 지을지 정말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가격도 서로 다르고 시공 방법과 내구성도 장단점도 모두 달랐으니까요. 건축 박람회장에는 이와 관련된 모든 업체가 참여합니다. 뼈대부터 내장까지
심지어 인테리어까지 전부요. 지붕은 뭐로 할까? 창호는 어떤 걸 써야 하지? 건물 외장은 벽돌로 할까? 드라이비트로 할까? 요즘 유행하는 세라믹 사이딩은 대체 뭐지? 많은 게 궁금했고 많은 걸 몰랐습니다. 박람회를 주말마다 찾아다니며 모든 자재와 모든 시공법을 모았습니다. 꼼꼼히 상담도 하고 시공비와 공사 기간도 체크. 내가 사는 지역의 날씨와 온도에 적합한지도 염두에 뒀습니다. 단열은 그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실내 바닥 마감재는 어떤 게 있는지, 조명은 또 얼마나 예쁜 게 많은지, 벽난로로도 종류가 천차만별이고요. 현관문도 선택장애를 불러일으킬 만큼 많았습니다. 하지만 집의 디자인과 잘 맞아야 하고 집주인의 라이프 스타일과도 잘 맞아야 하니 박람회장을 섭렵하는 것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박람회장을 다니다 보면 점점 내 집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심지어 반전문가가 되기도 합니다. 박람회 방문 후 설계도는 조금씩 변할 겁니다. 창호는 어느 회사 것으로 할지 정해지고 그에 따라 창호의 사이즈와 문 열림 방향 같은 것도 정해지죠. 스페니시 기와를 올리려다 징크로 바꾸게 되기도 하고 2층을 하려다 단층으로 계획이 수정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내 집 설계도가 디테일하게 완성됩니다. 설계도는 그저 평면도 한 장이면 됩니다. 더 관심 있으신 분은 집 모양을 보여줄 외관도도 그리실 겁니다. 이런 모양 집을 짓고 싶어요 라고 건축사에게 말하면 도면을 그려 여러 번 확인을 받습니다. 비용 지불에 대한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자유롭게 마음껏 설계하세요. 생애 딱 한 번 지을 집을 후회는 없어야겠죠? 이렇게 두 가지는 내가 내 집을 직접 짓기로 했다면 반드시 해야 할 작업입니다. 물론 비용 절감을 위한 첫 단추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건축사무소 선정에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타고 들어오세요. 혹시 저에게 제안하고 싶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에 달린 링크를 클릭하세요. 꿈에 그리던 내 집을 갖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